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 구조선 이후 등장한 나라,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여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 예맥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위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494년에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 동안 이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부여는 기원 후 3세기까지 이 아시아 동북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부여는 이 부여에서 나온 세력들이 고구려, 백제 등을 세우는 그 세력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여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부여라는 이름을 보면은 이 부여 이름 속에는 넓은 벌판 또는 평야를 뜻하는 그 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슴을 뜻하는 만주어 푸어라는 말에서 비롯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여라는 뜻이 여하튼 넓은 벌판 또는 평야 그리고 사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부여의 시조 하면은 누구를 아시나요? 예, 부여의 시조는 동명왕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였던 사람이 이제 왕이 외출한 사이에 왕을 그 시중드는 그 어떤 시녀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탄생 설화가 있는데, 후에 이제 이 동명왕의 그 탄생 설화 이야기는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그 주몽, 우리 주몽은 또 동명성왕이라고 하죠.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몽의 어떤 탄생 신화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고구려라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그 부여의 정치 체제는 5부족 연맹체였는데요. 그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사출도가 각 지역의 그 수장으로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수도를 중심으로 4개의 행정구역을 이 사출도가 다스렸는데, 관직명에 이렇게 옆에 그림 보면은 동물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목축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던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서 목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회라는 것을 저희가 이 사출도의 관직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출도는 나름 그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날씨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면은 그 허물을 곧 왕에게 돌려 왕을 죽이거나 교체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왕권은 약하고 사출도의 그 권력이 강했음을 반영해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또한 이 사출도는 부여의 이제 군사 조직이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윷놀이가 부여의 관직을 표시한 판으로 그 윷놀이판은 부여의 군사 조직 출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윷놀이에 도계, 걸, 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가, 구가, 우가, 마가. 그래서 도계, 윷, 모는 있지만 걸은 없어요. 이 걸은 양을 뜻하는 걸로써 이제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윷놀이를 우리가 언제부터 하였는지 또 그게 그러니까는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윷놀이판이 그 부여의 관직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여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보면은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함께하는 반농, 반목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여라는 이름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넓은 들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중요시했고, 또 그쪽이
아무래도 저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또 많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었으니까는 그 넓은 평야에서 목축 생활도 함께하는 그런 반농, 반목 생활을 많이 이제 생활 경제 활동을 하였던 것 같은데 부여의 그 대평원에서는 그 말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부여 사람들은 농경민이면서도 기마 풍습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부여족들이 전투를 할 때에도 굉장히 그 우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여인들의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민족이 뿌리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많은 모습이 이제 닮아 있을까? 또 그들의 풍습 속에 우리 풍습으로 전해진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부여인들은 몸집도 크고 굉장히 용감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흰옷, 우리 민족이 뭐 백의 민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조선 사람들도 이제 하얀 옷을 많이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 부여인들도 흰색을 숭상해서 흰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을 때도 남녀 모두 흰옷을 입었고 또 머리는 이제 고조선 사람들처럼 정수리에 묶는 이렇게 상투머리를 많이 하였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부여인 지역에서 이제 출토된 그런 이제 이런 얼굴 모습인데, 광대뼈가 이렇게 좀 툭 붉어져 나와 있고, 눈이 좀 위로 이렇게 쳐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민족, 그 예맥적인 어떤 특징인데,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 부여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술잔을 주고받을 때에도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또 출입할 때에는 이제 집안을 출입할 때든 이럴 때는 서로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도 인정할 만큼 부여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음, 또 장례식은 이제 그들은 순장제, 우리 고조선 사람들도 이제 순장제를 하였는데 이 부여 사람들도 이제 죽으면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인들도 그리고 주변에 같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도 같이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장제를 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장례식이 굉장히 긴 장례식을 하였대요.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사람이 죽으면 저는 3일 있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여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이렇게 시신을 집안에 두었다고 해요. 그 시신을 오래 둘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데는 얼음을 채워 넣어가지고 시체의 부패를 방지할 정도로 긴 장례식을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여기 껴묵거리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들이 이제 그 저승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상시 사용했던 물건들을 함께 묻는 것들을 저희가 껴묵거리라고 그러죠. 이제 이러한 풍습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부여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법이 굉장히 잘 정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뭐 그 집 식구들은 노비를 삼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만큼 법이 굉장히 엄격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책 12법이라는 이런 법이 있어서 이제 손해를 입히는 이제 피해를 입히면은 12배를 배상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이건 더 설명하겠지만은 또 결혼할 때는 이런 풍습도 있대요. 결혼할 때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가 혼납금으로 이제 소와 말을 이렇게 보내고, 음, 음, 또 남녀가 이제 간음을 하거나 혹시라도 부인이 질투를 하면은 모두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하는 부인을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산 위에다가 이제 갖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냥 썩게 내버려둔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여자의 이제 친정에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죽어서 버려진 딸의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시체를 거두어 가려면은 남자 집에다가 그 전에 받았던
혼납금으로 받았던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하고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소와 말을 보내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 전에 결혼할 때 받았던 그 혼납금을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다시 죽은 딸을 데려오는 이런 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부여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였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남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법도 엄격했지만은 여자의 투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제전법, 우제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방금 그림 보여드렸죠? 이거 무슨 굽일까요? 네, 소 말굽이죠. 네, 그래서 나라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점치던 행위로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그 길 흉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를 죽여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때 소를 죽여가지고 굽의 모양이 이렇게 딱 합쳐지고 이러면은 이건 좋은 형상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굽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그림 보면 갈라졌죠?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면은 이것은 흉하다.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그 어떤 전쟁이든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소를 죽여서 소의 굽을 보고 점을 쳤다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 취소 혼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하는 혼인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부여 사회에서 어떤 친족 집단의 그 공동체적인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인데 이 제도는 고구려에서도 이제 이 굉장히 성행한 제도의 이제 이후에 세워지는 고구려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 부여의 상황과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구려 수업할 때 이거 형사취소원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에는 천신제인 제가 여기 제천행사 좀 표시했죠?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천신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고, 이 고가 이제 북고자잖아요. 그래서 북을 치며 천신을 맞이하는 그러한 맞이구 형태로 진행된 그 하나의 제천 행사였는데요.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아주 정말 거국적인 이제 국중 대회로서 이 영고제는 언제냐면 이제 그 본격적인 사냥철을 앞두고 이제 부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던 그런 행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낮으로 이제 가무를 즐기고 또 제수들에 대한 재판, 처벌 이런 것들도 하면서 가벼운 죄를 범한 자들은 이 국법이 엄격했던 부여에서도 그런 자들은 또 석방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큰 뭐 국경일이든 뭐 이럴 때 이제 죄수를 뭐 사면한다든지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죠. 네, 오늘 수업은 부여의 체제와 사회 모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 오래전 고대사 부분은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 미서동의전 등에 의존하여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기록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고대사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